말씀드린 것은 헌재 스스로 가장 부작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헌재가 여러 기관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진짜 부작위 최고 이 극치를 달리는 기관이 바로 헌재 스스로다. 그래서 헌재를 참 심정적으로 탄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헌재 스스로 만든 부작위 빨리 해소해라. 남들 기관에 대해서 부작위 어쩌고 저쩌고 선고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 먼저 되돌아봐라 라는 의미에서 헌재 부작위에 대해서 경고하러 또 제 충정을 전해드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지난번에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안 하는 부작위에 대해서 헌재가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라고 해가지고 지난 2월 27일인가 선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구성권을 참여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헌재의 구성권이 아니라 헌재 구성 참여권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헌법 111조에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3인,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그리고 국회에서 선출된 3인, 9명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헌재 구성권이라는 것은 3인, 국회 선출 3인에 대해서 일종의 선출하는 것과 대통령의 임명 권한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회 선출권 플러스 국회 선출 행위 플러스 대통령의 임명 행위 두 가지가 합쳐서 구성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선출 권한이 국회 헌법재판소 구성에 참여하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헌재는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 엄밀히 말하면은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참여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헌재의 판단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새 뭐 헌재가 잘못 판단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감사원 선관위 감찰 행위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런 정말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리니까 헌재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참여권인데 구성권을 침해했다. 이런 식의 잘못된 판단을 또 내렸다. 왜? 대통령의 임명행위와 국회 선출 권한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구성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헌재에 대해서 저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하더라도 임명을 강제하는 법적 이행을 강제하는 처분을 강행하게끔 하는 것은 없다. 또 임명을 해야만 하는 시기도 없다. 그리고 헌법 111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할 때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국회 선출된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또 대통령이 임명한 3인, 9명으로 임명한다라고 돼 있지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다라는 사실. 그리고 국회의 어떤 헌재로부터 받은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좀 전에 1994년 철도에 관한 법에 대한 어떤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입법이 완성될 때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다. 이런 다수의 사례가 있다. 그리고 마은혁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 편향성에 대해서 엄청난 이 우혹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민노련에서 활동하고 어떤 거기에서 가장 홍보 업무, 기획 업무, 가장 주된 이론가적인 그런 기여를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임명을 강제할 권한은 없다.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놨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국회 연구 당시인데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서둘러야 된다 이런 한 총리 탄핵심판 서둘러야 된다 네.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어서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한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의결 종족수에 대한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탄핵이 당한 지 벌써 66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1차 변론 기한하고 종결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선고를 내려라.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선고를 빨리 해달라. 그런 충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방금 전에 박수영 의원님이 예. 돌입한다고 기자회견을 하고 예. 있거든요. 마흔 대통령관 임명 불가 관철을 위해서 좀 계획 중인 활동이 따로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 박세영 의원이 단식한다고 했고요. 제가 단식 현장에 지금 끝나는 대로 찾아뵈려고 하고요. 결국 마은여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3월 4일인가 국무회의에서 간담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에서 아마 임명해야 한다고 얘기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단독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무회의 의견을 충분히 심도 있게 들어봐라.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 또 마은여 후보자에 대한 어떤 정책 편향성, 그리고 여야 합의가 안 된 후보라는 거 등등 따지면은 마은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최성목 대항하고 아마 동기일 겁니다. 대학부터 같이 다녔고, 그래서 두 사람이 친구 시간인 거 알고 있고, 어떤 우리 박수영 의원의 어떤 결의에 찬 이 단식 투쟁,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의원들의 뜻, 법적인 여러 이 검토, 그리고 국무위원과의 간담회 등등을 거치면은 마은여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헌재 부작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재충정을 전해드리러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충정이라고 하는 헌재가 빨리 한덕수 대통령 탄핵 심판, 우리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빨리 선고를 내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재 스스로 여러 기관에 대한 부작위에 대해서 매번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 하고 있다. 참 직무해야 할 직무를 뭐라고 그러나 안 하고 있다. 부작위하고 있다. 이걸 법적으로 해태하고 있다고 하나 뭐라고 부작위라고 그러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나온 겁니다.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현재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그런 그걸 제가 광장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광장에 나와 보면은 이제 헌재에 대해서 국민의 불신도가 상상 이상입니다. 여론조사에 보면은 20, 30대가 50% 이상이 헌재를 불신하고요. 보통 일반 국민들도 한 거의 과반 가까이가 헌재를 불신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제 보루라는 이 기관이 저렇게 불신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허영 경희대 명예 교수님은 어느 잡지에서 헌재 위법 사례가 탄핵 심판에 한정해서 위법 사례가 10가지가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적인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헌법재판소 가루가 된다는 그런 경고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 헌재에 대한 불신, 이것을 전부 광장에 있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제가 제도권 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광장의 목소리를 한번 귀담아 들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의 어떤 많은 정서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또 헌재 선고 대통령 탈심판에다 헌재 선고 곧 나는데 그 전에 원내나 의원님들께서 대통령 면회하실 게 추가로 있는 게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면회를 안 받고 계세요. 지금 안 받고 계시고요.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 최후 변론 이후에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마 뭐 면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그 전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다음에 면회를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아마 뭐 면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재가 각하돼야 된다는 이유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가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보면은 내란죄 관련 부분이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 한 분하고 짬짬이를 해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는 게 헌재 탄핵 심판을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충고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란죄 부분을 뺐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대한 절차적인 흠결이 뭐냐면은 내란죄 부분을 삭제한 그 탄핵안을 다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재의결 절차에 왔다면은 본인은 탄핵을 반대했을 거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절차적인 흠결, 탄핵 소추사의 동일성 원칙입니다. 이걸 위배를 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헌재법을 한 10여 차례 위반을 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헌재법 32조에 보면은 재판 중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자료, 예를 들어서 내란죄 관련 수사 자료 같은 것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규정이 돼 있는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주 임무 종사자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 국수본에 있어서의 진술 자료들을 달라. 사건 자료를 달라. 송부촉탁 요구를 받아들여줬다. 이거는 헌재가 헌재법 32조를 스스로 위반한 거고요. 또 헌재법 40조에 보면은 탄핵 심판을 진행할 때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반 사람, 피고인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한 조서에 대해서 재판이나 재판 등에서 이를 부동의할 경우 증거 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헌재 재판에서도 뭐 이진우 수방사령관 증인 등 이런 분들이 검찰 등 진술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 능력을 이건 부동의한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했으면 그걸 받아들여졌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도 헌재가 헌재법 40조를 스스로 위반한 거다. 이런 위법 사례. 또 하나가 있다면은 허영 경희대 명예교수님, 그분이 우리 헌법학계 최고 태두신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계 헌정사를 보건대 다소 발동 사유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걸 가지고 국가 긴급권을 대통령이 발동을 했다고 해서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가 한 번도 없다는 거고요. 또 중앙대 이인호 교수님께서도 비상계엄은 일종의 고대 통치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법 자제를 해야 된다. 이는 마치 국회의원이 위헌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법률을 만든 그게 위헌법률이 판정이 나기까지 무려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에 국민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손해배상을 합니까? 국회의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법률 제정권자인 국회의원 아무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리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이 법리하고 일맥상통하는 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법 자제의 원칙인데 이것을 많은 헌법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면은 헌재 입법을 위반을 했고, 또 탄핵 소추의 동일성 사유의 원칙, 또 뭐 이 사법 자제 원칙 등에 보면은 탄핵은 각하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법적인 소신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한동훈의 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의 시간이 아니라고 한 것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조만간 2주 안으로 있지 않습니까? 2주 안으로. 그때까지 적어도 기다려줘야죠. 제가 한동훈 대표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 국민의힘 당원 아닙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몇 퍼센트가 지지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게 우리 당원들의 정서입니다. 이렇게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혹시 이거는 홍준표 시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홍준표 시장은 뭐예요? 홍준표 시장도 지금 대권 도전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 스스로 그분들의 헛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꿈. 저는 탄핵 제가 각하돼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뭐 조기 대선을 향해 질주하는 분들 헛된 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현재 탄핵 심판이 탄핵 반대가 당론 아닙니까? 또 탄핵 반대하겠다고 우리 홍준표 시장도 그러셨잖아요. 탄핵 반대하는 분이 어떻게 조기 대선을 한다고 생뚱맞게 저렇게 행보를 합니까? 저는 헛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